네,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이 오늘 현역 위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당내에선 갑론을박을 지금 벌이고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야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에서 위원장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만 고심은 여전한 것 같아요. 예,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인 인기는 좋은데 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보다는 나중에 총선이 벌어졌을 때 예. 선대위원장 정도의 역할로 당 선거를 좀 지휘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죠. 예. 당 안팎에서. 반면에 한동훈 장관으로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오후에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연석회를 하는데요. 예. 거기서 의견을 좀 많이 모아서 결론을 낼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찬반 형식의 지금 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총의를 받아서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정을 해도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것도 참 다음 문제겠죠. 일단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례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었죠. 민주당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 지금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 지휘에 나서는 상황,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한 문제죠. 예. 민주당 거기에 대한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유불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네. 내년 총선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자체가요. 예.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심판 자체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피로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부의 수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도 검사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 모두가 검사들이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검찰공화국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먹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가드는 아니다. 고지는 선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일단요, 친윤계는요, 삼고 철회에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비윤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아직은 정치 경험이 훌륭하고 이미지도 좋고 나름대로는 보수에서 소구력이 있지만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연히 선대위원장. 지금 당연. 우리 보수정 대권 후보 1위고 알겠습니다. 가장 국민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자, 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땡큐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한동훈 카드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칼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능력치는 충분히 된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기 예.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네네. 한동훈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어느 정도 불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예. 당의 얼굴로 총선 앞두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데뷔할 경우에 혹시나 차후에 한동훈 장관을 저희가 대선 후보감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미리 그런 아주 큰 정치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처가 미리 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거고,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 본인이 이것을 맞아요. 받아들이느냐 예. 이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 어느 적대적소에 쓰는 게 고민하겠죠. 일단 아까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 아바타라는 논란도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예.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죠. 오시면 오는 것이고 결정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인데 네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여론 자체를 반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를 국민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네네. 아니, 뭐지? 집권여당이 이게 무슨 출장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대리점 차원에서 직영 대리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오면요. 예. 더 말하자면 용산의 어떤 이 그립감이 세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당 운영 방식이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할 공산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분석이지 제가 한동훈 장관이 오든 어떻든 간에 그건 국민의힘의 선택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요, 백혈병으로 순직한 군인의 어머니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정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색해서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국회도 지금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결국 이 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법무부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죠. 저 장면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기 한동훈 장관과 면담하시는 분이 지난 2016년도에 군에서 일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인데요. 예. 당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 예.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한 번 배상을 받았으면 일체 배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의 생각은 국가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자료 성격의 또 다른 이제 배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시행령과 또 개정안을 내면서 시행령 개정하고 하면서 그것이 네. 가능하도록 그런 차원의 지금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두 분의 면담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아들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휴지를 찾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 눈물을 보인 모습이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첫 번째 시험 때는 이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응하는 라고 이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면 이제 링 밖에서 이런저런 뭐 논평도 하고 이 정치의 중립성을 어겨도 그걸 넘나든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본인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아니오지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예.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러면 결국엔 특검법 반대를 한다면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이 비대위원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은 특검법을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여러 네.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잊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안 따라도 돼요. 어느 정도는요. 부담이 좀 덜하죠. 그거 말하자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통령과의 어떤 행정부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지만 예. 비대위원장 자리에는 특히나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여론,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 예민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모든 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과정일 거 예.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 향후의 정치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까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감 능력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해 줬지만 글쎄 중도층 공략에서도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중도층이라고 한정 지으면은 굉장히 이 생각이 닫혀지겠죠. 네. 저희가 볼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 분들이 대단히 좋은 인상을 갖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대중에게 노출됐을 때 반응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번 모시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잠깐 붙이면 이 눈물 흘리는 영상 자체는요. 조금 좀 불편해요. 보기 불편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어떤 입법이나 시행령 부분을 개정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조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돌린다? 이건 저는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
법무부 장관 입장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거기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선택적 공감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나중에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선택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택적 공감 능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선택적 공감입니까? 글쎄요. 선택은 민주당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그러면 홍정길병 어머니하고 만난 것을 그런 비난을 해야 돼요. 그 비난은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사안 따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총선 후보가 검증 심사에서 이른바 암컷 발언을 옹호해서 논란이 일었던 이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자,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남영희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사퇴했었습니다. 민주당은요, 후보 검증 시에 부적절한 언행을 검증하겠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남영희 전 부원장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럼 이 적격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최강욱 전 의원은 안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게 됐다면 만에 하나 최강욱 전 의원이 뭐 공천 자격 심사를 했을 때는 무조건 부적격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남영희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기 때문에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반성문을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지도부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영희 전 부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동조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기표했다는 부분들이 예. 고려가 돼서 적격 판정을 한 것이지 예. 이게 남영희 전 부원장 자체가 이거를 막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우겼다면 이건 부적격 대상이죠. 그런 기준으로 아마 당에서 판단한 것 같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반성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매우 이렇게 반성을 한 것이죠. 매우 반성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습니까, 저분은? 아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 인사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저런 분을 선거에 냈을 때 내세웠을 때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국민 기준에는 안 맞잖아요. 민주당 기준에서는 적격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예. 워낙에 많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저분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예.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표 얻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적격 판정을 냈을 텐데 예. 민주당의 어떤 분석 기준은 평상의 어떤 기준하고는 많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예.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쭉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이 공천 적격 심사는 공천을 준다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렇죠. 여기서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고 예. 나중에 공관위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신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이거를 자격 부분들이 공천과 직결됐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높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민주당은요, 앞서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정을 받았던 정의찬 당 특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이 번복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당에서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몰랐을 리 없었습니까? 대표가 자격 심사를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자격 심사위원이 있지요. 김명희 위원장이 보는 것이고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정의찬 2분만 뭐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럼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을 리가 없죠. 예. 근데 차후에 보고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몰랐다 알았다의 어떤 논박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부분들이 조금에 대한 어떤 미스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바로잡은 것이죠. 시스템상 미스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거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몰랐을 리 없다 뭐 있다. 그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신경하게 저 사건을 대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의 기준이 말씀하신 신체 검사 수준이 아니고 신체 검사에서의
그 저울이라든지 키 재는 기계라든지 이게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이제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시스템상에서 그게 걸러지지 않고 그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민주당이 있느냐? 그게 맞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매우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자격심사를 받았는데 예. 한 일주일 동안요.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서류들을 검사하면서 예. 놓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돌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자격심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이사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전 대표가 다른 시간대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이 전 대표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정치가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정치는 늘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라서 예.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명분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 있는 뭐 당내에서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와의 어떤 얘기들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하고의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숙성시켜놨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주변에서만 신당 창당할 것이다 하고 또 본인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혼란만 초래하는 부분들은 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중론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명분이 낮아질수록 이낙연 전 총리는요, 아니 전 대표는요,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움직이는 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 안에서 뭐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런 지적들 많아서 어차피 글쎄요 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으려는 의지도 특별히 없어 보이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도 이낙연 전 대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미 나오신 분하고 같다고 보고 그 이유는 당에서 그 수박이라는 멸칭을 쓰면서까지 강렬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이 상황 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제 보시면 제3당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표시하면서 뭔가 활동할 기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호남 기반의 신당을 만들든 뭐를 하든지 간에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요, 개파 불문하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연판장이 좀 돌기 시작했고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도 이 신당 창당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본인이 어쨌거나 주요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 민주당이 뭐 대안이 안 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총선을 100여일 앞둔 입장에서 전 대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건 누가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낙연 대표 연말까지 보고 새해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 정도 빼고는 그 신당에 동조하는 의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있습니까? 정천원도 적극적 동조는 아니던데요. 적극적 동조는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한다. 예.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뜻을 같이 한다지 신당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의원들 뭐 말하자면 이원 의원도 그렇고 윤홍찬 의원까지도 예. 그렇고요. 그 주변에는 이병훈 의원, 이 NI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신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고 있는지인데 네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 본인의 일성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처음에 나왔을 때 나라 걱정, 대한민국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폭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된다. 네. 라는 일성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점점 민주당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 힘들다. 민주당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쉽지 않다. 이거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총선이 거의 100일, 1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신당을 가지고 민주당을 흔들어서 과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연방자력이 돌리면서 예. 후배 정치인들이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걸 어깃장을 넣고 명분도 없이 신당을 창당한다?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장현 전 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다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다운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 있는 민주당을 변화해야 된다. 이걸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법 리스크는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서 2년째 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년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러면 그 안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그럼 그때부터 주장을 하시지 왜 총선 110일을 앞두고 이런 주장하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당내에서 모두 이 부분을 안고 우리가 이겨내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중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당 자체가 친명계로 기울어져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쓰자. 예. 그러고서 내년 총선에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명분이 있지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을 걱정하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를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아쉽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6월에 와서 귀국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었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도 했단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당내 움직임이 이 전 대표는요.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라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주당 정말 무서운 당입니다. 방금 그 동영상에 나오신 그분들 보면 한 3년 전 총선 국면에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에 선대위원장으로 막 활동할 때인데 국무총리 마치고 그때는 얼마나 또 이낙연 대표와 가까이 지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하나 있는데 후배들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된다. 정권 다시 찾아오고 우리가 다시 집권하는 과정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느냐. 그 얘기는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뭘 추구하는지를 빠지고 의석수만 확보하면 된다. 이건 정치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예. 그런 정치를 통해서 뭔가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빠지고 싸워야 되고 반대편을 눌러야 된다. 이 생각을 그냥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다 그런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 그것을 앞세우는 한 이낙연 전 대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쌓여서 당이 사당화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당의 내부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혼자만 저렇게 투쟁하는 거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제일 측근인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오셔서 이미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준비가 되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글쎄 창당 가는 스텝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밖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외연 확장들은 그 주변 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예. 분들이.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주변에서 판을 깔아도 나는 예. 가지 않겠어 하면 네.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멈추는 게 민주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